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의 곽재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혹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대처하실 수 있는지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요, 정말 많은 친구들한테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꼭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문제는 아마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님 되는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학교에서 맨날 웃으면서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아이가 갑자기 학교 가기가 싫다고 하거나 아니면 누가 자꾸 괴롭힌다고 하거나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bully 이슈에서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mental health에 관한 그런 이슈화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실제로 이제 bully awareness 그런 날도 있고 이런 어셈블리도 학교에서 하고, 그만큼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힘들어한다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거나 사실 알려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일 경우와 정말 7, 8학년에 있는 고학년 아이일 경우에는 이걸 대처하는 능력이나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런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또 어린아이니까 괜찮아 이제 이렇게 지나가진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정말 어떻게 깊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처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우리 친구가 학교에서 왔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사실 친구와 대립되는 관계에서 싸우는 거랑 어떤 친구가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싸워서 엄마 나 얘랑 싸웠어, 나 얘가 싫어, 얘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해 라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말 끝까지 들으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 날짜랑 이런 일이 누구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는 거를 일단 기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랑 싸웠어 한다는 말은 나도 얘랑 싸우고 얘도 나랑 같이 서로 아규먼트가 있었고 했어.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며칠 간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너가 왜 그랬니? 혹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조금 엄마가 들었을 때 그래도 얘가 선생님이 좀 아셔야겠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한테 알리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한 얘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세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화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화는 학교에서 이제 보이스 메시지를 남기셔서 선생님 제가 이런 부분으로, 보통 보이스 메시지로 넘어가요.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전화를 못 받으시기 때문에 선생님 저 전화 좀 주세요. 그래서 한 24시간에서 48시간 기다리시는데 전화가 안 오면 보통 이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고, 근데 이메일을 보내셨는데도 연락이 안 오시면 그 이메일 내용 쓰신 거를 프린트하셔서 사실 친구 아젠다에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알림장 체크는 맨날 하시거든요. 학교에서 뭘 갖고 오나, 집에서 뭘 갖고 오나, 이제 학교에서 전달하는 물건 모든 것이 다 이제 사실은 아젠다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림장이죠. 한국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이제 선생님 우리가 잠깐 선생님께 상의드릴 게 있는데 전화 주세요 라고 아젠다에 적으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제 이 3, 4일 안에 전화를 드릴 수 있겠죠. 선생님마다 차이는 있지만,
근데 선생님마다 이제 스케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되게 빨리빨리 왜 선생님이 연락이 안 오시지?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조금 사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뭘 하는데 느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하루나 이틀이나 최소한 3, 4일 정도 기다려보시고 연락이 안 오시는데 우리 아이가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뭐 이메일을 또 보내실 수 있고 아젠다에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아이가 싸웠다고 하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같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보는 그 문제와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이 두 아이를 봤을 때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또 저쪽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서 둘이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이 이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아이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같이 어떤 일이 정말 있었는데 이럴 때는 너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네가 행동해야지라고 조언을 주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사실 저학년 아이는 엄마한테 설명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 아직 엄마한테 할 수 있는 그 표현 능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은 말을 하면서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 상대방 엄마한테 그 엄마한테 직접 연락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최대한 그 부모와 직접적인 그 일로 전화를 직접 하시거나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안 좋다기보다는 서로 그러면 감정이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부모한테 컨택을 하면 that's okay. 근데 직접적으로는 사실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너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궁금해서 뭐 제가 뭐 연락드렸어요 라고 사실 친분이 없는 부모님께 뭐 연락처도 없으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연락하시는 거는 추천 안 해드리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꼭 먼저 말씀드리는 거 3, 4일 기다렸는데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이메일도 안 받으셔 전화도 안 하셔 뭐 알림장에 뭐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아니면 오피스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과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께 이런 문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락이 오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장 선생님께 바로 연락드리는 거는 좀 절차에 어긋난다기보다는 어차피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담임 선생님께 다시 연락이 가거든요. 이렇게 너희 반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부모가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이메일에도 아니면 연락을 드릴 때도 제가 먼저 이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아직 연락이 안 오시고 바쁘신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아이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교장 선생님께 서포트와 조언을 받고 싶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방 연락이 오지 않나. 예, 거의 보통 연락은 바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면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담임 선생님을 걸치지 않고 교장 선생님께 연락드리는 거는 추천은 안 해드려요. 네, 어차피 담임 선생님께 다시 갈 문제이기 때문에요. 똑같아요. 이런 만약에 조금 정말 심한 분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교육감 선생님께 또 이메일을 먼저 보내신다고 하는데 또 그 교육감 선생님 또 학교 교장 선생님께 연락이 가고 또 다시 선생님께 연락이 가기 때문에 사실 절차를 잘 밟으셔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거나 좀 심각한 경우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땐 정말 그 가해자 아이가 특수한 상황에 있거나 예를 들어서 감정 조절하기 좀 어려운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모아서 또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처방이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뭐 특수보조교사를 같이 붙여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정말 세라피가 필요한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몇 년 계속 가리키면서 정말 감정 조절하기 힘들어서 다른 친구한테 피해주는 경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EA 어시스턴트나 아니면 Behavior Therapy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붙어서 그 아이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도 사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 아이는 조금 힘들어. 너가 그런 그런 아이를 이해해주고 다음부터는 너가 다른 친구랑 노는 게 어떻겠니?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이가 나랑 좀 다른 친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인데 싸우면은 그거는 같이 한번 해결해보고 다음번은 이렇게 해보자라고 너가 얘기를 해줘 라고 이게 엄마나 아빠께서 조언을 주시는 것 또한 정말 많은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이 아이와 기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반이나 다른 학교 가서 다른 친구들과 또 그런 트러블이 없을 거라는 거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이런 친구와 문제가 있음으로써 해결해 나가면서 사실은 배워나가는 게 학교 공동체 안에서 또 중요한 배움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은 아이한테 너가 한번 내일은 이렇게 해봐 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쩔 때는 그게 아무런 상황이나 그런 걸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그 아이가 너무 고집이 세다거나 가해자 아이가 아니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틀립니다라는 사실은 시나리오마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아이의 성향마다도 다르고 아이의 학년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꼭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조언을 줬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 선생님께 상의하시고, 그때 이제 선생님께 상의하셔서도 별로 이게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교장 선생님께 상의를 하시는 게, 아니면 혹시 교감 선생님이 계시면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이의 학교 생활에. 사실 편한 마음으로 다니는 게, 아이가 즐거운 학교 생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 하나를 더 배우고 수학 하나를 더 배워도 아이의 심리상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감정으로 되게 센시티브한 아이들은 친구 관계가 어스러지면 정말 집중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사춘기 막 시작된 4, 5, 6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사실 3학년 아이들도 이제 여자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심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내가 다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훈련시키고 하는 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러면 조금 내가 이 상황에서 약간 좀 한 발자국 뒤로 섰을 때,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엄마가 나한테 하라고 했었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그냥 그 친구를 조금 이해해 주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스스로도 사회생활에서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아이와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제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와에 안 맞는다. 안 맞을 수 있어요. 정말 기질적으로나 안 맞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반 배정을 할 때 다음 학년에 이 아이와 떼주세요라고 이제 항상 클래스 플레이스먼트 리퀘스트라고 해서 와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 쓰시면 돼요.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은 반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와는 다른 반에 넣어주세요라고 리퀘스트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간단히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정말 학교에서도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리는 사실은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배우고 하는 거는 사실 아이들도 서툴고 아마 가해자 아이도 서툴기 때문에 서로 배워가는 단계라고 이렇게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에서 흔히 뭐 일하는 직원들과 아니면 동료들과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좀 더 튼튼하게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가장 좋고요. 이제 이게 조금 힘드시다면 선생님의 도움,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의 도움, 서포트를 받아서 이렇게 이메일을 쓰시거나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도 나 너무 화가 났어요라는 감정적인 너무 화가 나죠.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런 친구와 싸웠을 때 계속 피해만 본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은 팀으로서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응하신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특히 또 요즘에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조금 되게 센시티브한 문제, 인종차별에 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엄마 아빠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남은 시간들 러블리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들 화이팅이고요. 네, 지금까지 곽쌤TV의 곽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